네, 안녕하세요. 어셈블리어 스터디 일곱 번째 수업 산술 및 논리연산 명령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산술 및 논리연산 명령어는 되게 종류가 그러니까 설명해야 될 내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분량을 1부와 2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1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2부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일단 목차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명령어 일람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은 게 하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산술연산, 크게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볼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산술연산의 나머지 부분인 뭐 부호 반전이라던가 아니면은 증가 및 감소 이런 거에 대해 좀 볼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로는 이제 논리연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주요하게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네, 명령어 일람표는요, 제가 이렇게 참고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한눈에 뭐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쓰다 보면은 뭐 참고해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는 뭐 꼭 머릿속에 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그런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이 부분에서는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산술연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면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데이터 표현 시간에 음수와 양수가 뭔지, 그러니까 정수가 뭔지, 문자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설명했을 건데 그래도 이번 시간에 그 덧셈 뺄셈 뭐 이런 것 같은 산술 연산 하기 전에 다시 컴퓨터에서 정수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 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는 정수라는 데이터는 이진수로 저장된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부호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집니다.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같은 이진수 데이터라도 이 모든 비트가 그냥 그 정수의 데이터 비트로 이용되는지 아니면은 부호가 있어서 그러니까 부호가 있는 정수로 해석이 돼서 이 최성위 비트 1비트를 부호 비트로 사용할지 사인 비트로 사용할지 이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호 비트로 한 비트를 쓰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그 숫자의 절대값 자체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래 제가 표로 정리해 놓은 것처럼 예,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0에서 255까지 할 수 있는 반면에 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이렇게 절대값 자체는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음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 오늘날 대부분 컴퓨터들이 음수 표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해보수법, 그러니까 투스 컴플리먼트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호의 유무랑 상관없이 사실 덧셈 뺄셈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 그 자체 있죠. 그거 자체는 비트 데이터랑은 그러니까 그 비트 데이터 자체는 똑같습니다. 음수인 경우나 양수인 경우나 덧셈 뺄셈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상위 비트를 음수로 그러니까 최상위 비트를 부호 비트로 쓰냐 아니면 그 최상위 비트를 그냥 데이터 비트로 마저 써가지고 그냥 부호 없는 언사인드 인티저로 쓰냐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진수 차원에서 이진수의 관점에서 덧셈과 뺄셈에서 나오는 수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음수를 위한 덧셈 뺄셈 명령어가 따로 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진수, 그러니까 8비트 정수끼리 더하는 거를 예로 들어봤는데 1111, 1001에다가
00000010이라고 하는 값을 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은 1111 1011로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근데 이거를 부호 없는 수냐, 부호 있는 수냐라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해석되는 값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111 1011을 부호가 없다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8비트를 온전하게 그 데이터 비트로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값은 249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더하면은 25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것과 다르게 최상위 비트를 이제 부호 비트로 봤을 때 여기 아까까지만 해도 249로 해석되던 게 여기서는 부호 비트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되고 아래에 있는 00000010은 이제 양수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11 1011을 그 부호가 있는 경우로 해석을 했을 때는 249가 아니라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게 왜 마이너스 7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명했던, 그러니까 전에 설명했던 그 이해보수법의 원리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양수로 뒤져볼까요? 지금 여기서 일단 먼저 이렇게 1의 보수를 구해주시고, 그러니까 비트를 다 반전시켜 준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더해서 00000111로 하면은 10진수로 7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값은 마이너스 7이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7에다가 2를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나왔다 라는 거죠. 같은 이진수 데이터라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호가 있는 수냐 없는 수냐에 따라서 251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251은 뭐 자명하죠. 1111 1011로 되는 게 딱 보이는데 이게 왜 마이너스 5지 하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마이너스 5를 한번 5를 한번 마이너스 5로 바꿔볼게요. 자, 양수 5를 봤을 때 01, 01이죠. 그래서 여기다 2의 보수를 한번 취해 볼게요. 자, 나왔습니다. 1111 1011 똑같죠? 마이너스 5는 부호 있는 경우에는 1111 1011로 표현된다. 하지만 1111 1011이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251이 된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해석된다. 자, 이번에 봐야 될 거는 이제 산술 캐리와 오버플로우에 대해서입니다. 플래그 레지스터, 여러분들 그 X86 구조 설명하면서 레지스터들 보는데 플래그 레지스터라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상태 레지스터라고도 하죠. 플래그 레지스터는. 플래그 레지스터에는 이제 산술 연산의 뭐 결과라던가 아니면 각종 제어 비트들 이런 것들, 프로세서의 상태들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플래그 비트라는 그런 상태 값으로 이제 유지를 해놓는데 그 상태 값들을 이제 CPU 안에 특정 이제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해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기 위해서 플래그 레지스터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산술 연산의 이제 결과로서 뭐 연산 결과가 0이 되면은 제로라는 상태가 존재할 거고, 뭐 이제 자리 올림이라는 게 앞으로 다룰 거죠. 자리 올림이라는 게 발생하면 캐리라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뭐 그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오버플로우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태들을 이제 나타내고 기억해두기 위해서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CPU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산술 연산 결과를 반영한다. ALU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캐리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캐리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연산 결과를 나타내는 상태들입니다. 이 캐리라는 게 뭔지랑 오버플로우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연산 결과에 따라 그 연산 결과를 반영하는 상태예요, 상태. 이게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산술 연산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이런 그 상태를 나타내는 플래그가 1이 되거나 0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상태 중에 하나인 캐리에 대해 먼저 보겠습니다. 캐리라고 하는 것은요, 자리 올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릿수가 올라간다 이 뜻이죠. 그래서 주어진 그 이진수 데이터가 있다 했을 때 이 최상위 비트, 그러니까 여기 최상위 비트에서 그것보다 더 상위로 이 자리 울림수가 발생했을 때 그 경우를 보고서 캐리가 발생했다 하고 이때는 이제 캐리 플래그 비트가 1로 세트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요. 1111, 1100이라고 하는 이 정수값에다가 0101을 더하면 일단 1이 내려오고 0이 내려오고 1하고 1이 더해져서 0이 내려온 다음에 1이 내려오고 또 0이 내려오고 1이 올라가고 1이 올라가고 1이 올라가고 1이 올라가고 마침내 여기까지 1이 올라가면은 8비트로는 그 올라간 수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올라간 수가 존재한다. 자리 올림 수가 그러니까 이 상위 비트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1이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캐리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 올림 수가 발생했을 때 캐리 플래그는 1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자리 올림 수가 발생 안 했다. 뭐 예를 들어서 0000 0001에다가 뭐 0010 1101 이런 거를 이제 더했다라고 치면은 0111 010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뭔가 올라가는 수가 있지는 않죠.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캐리 플래그는 이제 0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이제 정수에는 부호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있다 했죠. 이것도 역시 해석하기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근데 여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1111, 1100이라는 값을 이제 부호 없는 값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252가 됩니다. 8비트 정수의 경우에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5를 더하면은 레지스터에 남는 값은 1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캐리 플래그로 이제 넘어갔다. 그러니까 자리 올림수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자리 올림이 발생했다라는 게 이제 컴퓨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연산상으로 틀린 건 아니죠. 오류는 아니에요. 하지만 레지스터에 남는 값은 1이기 때문에 부호 없는 정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덧셈 결과는 잘못된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호 있는 정수로 해석을 했을 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1111, 1100을 부호 있는 수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4에다가 5 더해가지고 1 되는 거는 매우 장명하죠. 틀린 값이 아닙니다. 절대로 산술 연산상으로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부호 없는 십진수로, 그러니까 부호 없는 정수로 봤을 때는 252에다가 5를 더했는데 257이 아니라 1이 나왔으니까 잘못된 걸로 보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자리 올림된 그 상위 비트는 캐리 플래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1이 나와서 잘못된 걸로 보일지 몰라도 어쨌든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캐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정수의 덧셈 연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봤을 때 이제 오버플로우 이제 플래그랑
캐리 플래그 두 가지를 봤을 때 오버플로우는 발생 안 했으므로 0, 캐리 플래그는 발생했으므로 1 이렇게 상태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오버플로우인데요. 오버플로우는 캐리랑 다르게 이거는 연산 오류입니다. 연산 결과상의 오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거는 수의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121이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다가 11을 더하면은 132가 돼야겠죠. 정상적인 경우라면요. 근데 8비트 부호 있는 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132는 표현할 수 없는 수입니다. 기껏해야 127이 끝이에요. 그래서 그 값은 분명 양수끼리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132가 아니라 마이너스 124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산술 연산으로 따졌을 때는 비정상적인 값이죠. 분명 양수를 더했는데 논리적으로 잘못된 음수값이 나오는 것, 이런 상태를 보고서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처럼 그 0111 1001 이렇게 여기다가 011 0000 1011 이렇게 더했더니 캐리라는 자리 울림이 발생하진 않고 1000 0100이라는 그 결과값, 이진수 결과값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최상위 비트가 0에서 1로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 최상위 비트보다는 한 비트 아래에 있는 데에서 자리 울림이 발생해 버려서 1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건데 최상위 비트에, 이 경우에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조건을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덧셈 연산에서 양수랑 양수끼리 더했더니 음수가 나와버리는 뜬금없는 상황. 음수랑 음수끼리 더했더니 양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양수에서 음수를 뺐더니, 양수에서 음수 빼면은 양수랑 양수 더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음수가 나온다던가, 음수에서 양수를 뺐더니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나오는 상황. 이런 경우는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거죠.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수의 표현 범위, 그러니까 캐리랑 다릅니다. 캐리는 자리 울림이 발생하면서 그 캐리 플래그가 보존이 되거든요. 보존이 되는데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의 표현 범위를 벗어나면서 그 연산 결과 자체가 논리적으로 잘못되는 경우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준비해 본 건데,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오버플로우가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 꼭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냥 소개 정도는 해드릴게요. 자, 일단 8비트 수를 그냥 제가 기준으로 했어요. 소개를 좀 편하게 하려고,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8비트 정수를 기준으로 좀 이렇게 그림을 준비해 놓긴 했는데, 자, 8비트에 이렇게 레지스터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8비트 데이터가 있어요. 0에서 7번까지 보통 이제 하위 비트를 0번 비트, 그 다음에 1번 비트, 2번 비트 해가지고 최상위 비트를 7번 비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트에다가 그 몇 번 비트인지 그 번호를 이렇게 매기거든요. 편의상. 그래서 8비트 경우에는 7번 비트를 최상위 비트라고 합니다. 근데 컴퓨터에서 봤을 때 이 6번 비트에서 7번 비트로 자리 울림이 발생하는 경우랑 7번 비트에서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캐리라고 부르는 상태가 발생했을 때, 이 두 가지 상태를 이제 각각 C1, C2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C1이랑 C2의 그 캐리 그 비트가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익스클루시브 5월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 제대로 공부해 볼 건데, 이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같을 때 0이고 서로 다를 때 1인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C1이랑 C2라는 값이 서로 다르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는 기계적으로 오버플로우를 검출해냅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그 예시에서 보면은, 이건 다른 수군요. 예. 여기에서 1이랑 0을 더했을 때 1이므로 이제 캐리가 발생 안 했으므로 C1이 제로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1이랑 0을 더해서 1이 나왔는데 여기 쪽으로 올라가진 않았죠. 올라간 수는 0이기 때문에 C1은 0인 거고, 여기 1이랑 1 더해서 여기 0이 되고 1로 넘어가서 캐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C2는 1이 돼서 C1이랑 C2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서로 같지가 않죠. 서로 같지 않으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여기 최상위 비트가 둘 다 음수랑 음수끼리 더해서 1 더해서 이렇게 1로 날아가 버리고 최상위 비트 7번 비트는 0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음수랑 음수가 더해져서 양수가 돼 버린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캐리도 동시에 발생하면서도 음수랑 음수가 더해져서 양수가 나와버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십진수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119 이렇게 서로 빼버렸더니만, 음수끼리 더해버렸더니만 127이라는 양수값이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데이터, 그러니까 정수 데이터 이거를 나타내서 뭐 덧셈이나 뺄셈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 좀 봤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이제 또 크기별로 어떻게 변환하는지, 그럼 확장하는지 그런 것과 관련된 명령어를 좀 보겠습니다. 산술 연산 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캐리라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캐리는 자리 울림이 발생한 거죠. 자리 울림이 발생하거나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정수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산술 연산을 하거나 논리 연산을 하기 전에는 그 표현 범위를 고려해 가지고 적절한 크기의 데이터 유형을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급 언어를 쓰다 보면은 대체로 그런 것들을 언어 차원에서 알아서 변화를 해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타입이 고정되어 있는 정적 타입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하위 수준으로 내려간, 더 저수준으로 내려간 기계 수준에서 연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캐리나 오버플로우 같은 그런 연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값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 수준에서 이 연산했을 때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 크기, 그러니까 그 정수 데이터의 크기를 적절히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X86은 데이터 크기를 이제 확장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명령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존재하는데요. CBW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change byte to word 해가지고 바이트 정수를 워드로 변환하는 건데, 이 네 가지 명령어들은 공통적으로 그 부호 비트를 이제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음수인 경우에 이제 워드로 확장하면은 그 워드에 이제 사인 비트들이 상위로, 그러니까 상위 8비트가 다 1로 다 채워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변환해주는, 그러니까 데이터 크기를 이제 확장해주는 명령어들이 이 네 가지 말고도 사실 아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move 제로 익스텐션과 사인 익스텐션도 여기에 해당하긴 하는데, 이것 관련된 거는 뭐 저번 시간에 자세하게 다뤘으므로 그걸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 네 가지 명령어,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명령어를 여기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명령어들은 어쨌든 공통적으로 부호 비트를 보존합니다. 그리고 피현 산자가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이 명령어들은 피현 산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AX 그리고 DX를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 묵시 주소 지정 방식, 임플라이드 어드레싱 모드를 사용하는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실행하면 바로 실행됩니다. 여기에다 뭐 피현 산자를 따로 달 필요가 없어요. 뭐 cbw, cx 이런 식으로 못 씁니다. 그냥 cbw 하면은 AL에 있는 값을 AX로 이제, 그러니까 바이트 크기를 워드 크기로 확장해 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좀 들자면은 그 AL이 이제 음수라서 뭐 1001이다 라는 값이면은 이제 AL이 이거면은 CBW를 실행을 하잖아요. 이걸 실행해 주면은 AX는 1111 1111 1000 100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부호 비트가 보존돼서 말이죠. 부호 확장할 때는 그냥 부호 비트를 따라서 그냥 그 상위 바이트나 워드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상위 비트들을 그냥 1로 쭉 채워버리면 됩니다. 만약에 AL이 양수다. AL이 뭐 0000, 0110 같은 수다 라고 했을 때 CBW 그러니까 실행하면은 AX는 이제 부호 비트를 따라서 그 상위 8비트인 AH가 다 그냥 0으로 채워질 겁니다. 0000, 0110. 그래서 16비트 관점에서 봤을 때도 0110이라는 6이라는 값은 서로 똑같죠. 그 외에 이제 더 큰 워드를 더블 워드로 이제 그 386 이상부터 제공해 주는 건데, 워드를 아예 그 EAX라 해서 이제 이중 워드를 저장하는 그 32비트 레지스터로 확장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워드를 이중 워드로 확장하는 거는 똑같기는 한데, CWD 같은 경우에는 이제 AX에 있던 값, AX라는 그 워드 크기의 정수를 이제 더블 워드로 확장을 하는데, 그 더블 워드의 상위 워드를 DX로, 하위 워드를 AX로 이렇게 딱 둡니다. AX는 그대로 가는 거고, DX에 이제 그 부호 비트들이 채워지겠죠. AX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DX는 다 1로 채워질 거고, 양수다 그럼 0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거랑 다르게 CWD는 이제 AX랑 DX로 가는 게 아니라 AX 값이 이제 하위 2바이트는 AX 그대로 있을 거고, 이제 상위에 이제 그 AX에 있었던 값들이 이제 그 부호 비트가 이제 상위에 채워지는 것이죠. EAX 전체 차원에서. 자, 데이터 크기를 이제 변환하거나 확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봤으니 이제 우리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덧셈이랑 뺄셈을 영어로 하면은 에디션 그리고 서브트랙트죠. 자, add 명령어와 서브 명령어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부호랑 관계없이 이진수 데이터 사이에서 덧셈과 뺄셈은 똑같기 때문에 예, 음수용 덧셈 뺄셈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까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명령어는 일반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 피연산자 두 개를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dd op1, op2 이런 식으로 피연산자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건데 여기 op1의 위치가 바로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데고 op2가 op1과 연산될 그 연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적되는 거죠, 누적.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dd op1, op2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으면은 동작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op1은 op1에다 op2를 더한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즉, 뭐 add ax bx 이런 식으로 하면요. 실행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sub ax 뭐 100h 이런 식으로 했다 라고 하면은 ax에다가 100h를 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뭐 캐리나 제로 뭐 이런 거 소개하면서 상태 플래그 뭐 있다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플래그 레지스터에 상태 플래그들이 저장된다라는 거. 다시 좀 정리해드리면은 그 프로세서의 상태나 아니면은 그 연산 결과들 있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 이런 거를 이제 프로세스 안에서 그 상태 값들 이런 것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플래그 레지스터, 그러니까 상태 레지스터라고도 하죠. 플래그 레지스터에 저장이 됩니다. 8086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 레지스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플래그 비트들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이게 각자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바로 뭐 사인, 그러니까 부호 비트, 그리고 제로, 그리고 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가 있겠죠. 이외에 뭐 보조 캐리라는 것도 있고 페리티 검사할 때 쓰는 그 페리티 비트 이런 것도 있고 이외에 뭐 이런 다이렉션, 인터럽트, 트랩 이런 것 같은 제어 비트들도 네, 존재합니다. 이 보조 캐리라고 하는 게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캐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8비트 정수끼리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8비트 정수끼리 더해주면은 이렇게 여기서 1이랑 1 더해져서 그 다음 비트로 이렇게 자리 올림이 발생해죠. 이거 보고 아까 캐리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런 거 보고서는 이제 그냥 캐리라고 하는데 하프 캐리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보조 캐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 바이트를 반으로 나누는 니블이라고 하거든요. 4비트를. 이 니블 단위에서 캐리가 발생하는 거 보고 하프 캐리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0이랑 0을 더했으니까 자리 올라간 게 없죠. 그래서 여기 이 경우에는 AF는
AF는 제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0000 1010에다가 뭐 예를 들어 0010 1101 이거를 더했다고 치면요, 111 1이랑 1 더해서 0 해가지고 자리 울림 발생하고 1 내려가고 1 0 0 이렇게 봤을 때 자리 울림이 이렇게 발생해서 여기를 넘어갔죠. 이 경우를 보고서 이제 보조 캐리가 발생했다, 하프 캐리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AF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 명령어는 이 6가지 플래그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조 캐리, 캐리, 오버플로우, 페널티, 부호, 그리고 제로,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이제 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캐리랑 오버플로우, 그리고 사인, 제로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레지스터 값, 그러니까 이 상태 값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아마 디버거 사용할 거거든요.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debug.exe 아니면 debug.x.exe 이거를 이제 사용해서 레지스터 값 확인할 건데 그 상태 레지스터 값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는 뭐 CF, 뭐 그 GF 막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어요. NV, 뭐 NZ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두 글자로밖에 표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명칭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예를 들어서 on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OV인데 안 돼 있을 때는 NV, 뭐 부호가 그러니까 음수가 됐을 때는 네거티브 해가지고 NG 돼 있지만 양수일 때는 플러스에서 PL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캐리 같은 경우에도 CY 이렇게 돼 있고 not 캐리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말이죠. 제로, not 제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디버깅 할 때 이 디버거 툴 보면은 이게 그 기호가 되게 생소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디버깅 하다가 헷갈리면은 이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덧셈한 거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AX가 0010인데 여기다가 30 더했습니다. AL에다가. 그러면 40 되죠, 40. 40이 음수인가요? 아니죠. 음수 아니니까 not zero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죠. 캐리도 발생 안 했으니까 NC이고, 오버플로우도 따로 발생 안 했죠. 근데 다음에 여기다가 40을 뺐습니다. 40에서 40 빼면은 결과가 몇이죠? 0이 되죠. 0이 됐더니 not zero에서 제로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디버깅을 하면서 직접 그 상태 플래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다음에 있는 명령어들은 이제 덧셈과 뺄셈인데 캐리가 있는 덧셈과 뺄셈입니다. 그 큰 정수끼리 더할 때는 이제 자리 올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자리 올림 수를 반영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8비트 정수끼리 더했는데 그보다 이제 상위 바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위 바이트에 이제 또 덧셈을 또 해야 돼요. 상위 바이트에 대해서 따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자리 올림 수인 캐리 플래그를 이제 자동으로 더해주는 그런 명령어들, 아니면은 반대로 자리 내림, 빌림이라고도 하거든요. 버로우.
뺄셈 하다가 이제 캐리랑 마찬가지로 뺄셈 하면서 자리 내림이 발생한 경우를 버로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쨌든 여러 개 복수의 워드로 돼 있는 덧셈과 뺄셈을 수행할 때 그렇게 자동으로 캐리나 버로우 값을 반영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캐리 비트를 반영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덧셈과 뺄셈이라고 그냥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순간이 뭐 왔을 때 뭐 쓴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플래그는 앞서 봤었던 애드랑 서브랑 마찬가지로 다음 6가지를 반영하고, 그러니까 다음 6가지에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인 형식은 아까 봤었던 애드랑 서브트랙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작은 이렇게 돼요. ADC 같은 경우에는 OP1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OP1 데스티네이션이죠. OP1에다가 캐리 플래그 더해주고 거기다 OP2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캐리 플래그가 1인 상태에서 ADC를 호출해주면은 이제 OP1 더하기 OP2 한 다음에 캐리 플래그 값 1을 같이 더해준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캐리가 0이면은 그냥 애드랑 똑같이 작용할 겁니다. ADD 명령어랑. 그리고 SBB 명령어는 이제 OP1에다가 캐리 플래그를 빼주고 거기다가 OP2를 빼줍니다. 캐리가 만약에 1이면은 1을 더 빼준다는 뜻이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 싶으면은 이따가 예제 1 볼 거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제로 넘어가네요. 예제 1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제로가 되는 경우 먼저 보겠습니다. AX가 일단 0이죠. 그래서 AL에다가 1 더해서 AL은 지금 10 됐고, 여기다가 30 더했더니 AL은 40이 됐습니다. 40H가 됐죠. 근데 여기에서 서브트랙트 40H 해주면은 AL이 0이 되죠. 그래서 ZF 제로 플래그는 1이 되고, 디버거 상으로 봤을 때는 제로 해가지고 ZR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아까 봤었던 이 ZR 이렇게 바뀝니다. 다음 경우 캐리 플래그가 1이 되는 경우에 대해 볼 거예요. 자, 일단 AL 값은 다시 F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BL은 C0이에요. 이 둘을 더하면은 AL은 어떻게 되죠? 1111 0000에다가 1100 0000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리가 발생하죠. 동시에 사인 부호는 1이 됐으니까 사인 플래그도 1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캐리 발생했죠. 캐리가 발생했으니까 AL이 지금 B0이죠. B0에다가 10 더하면은, 원래 add 명령어를 쓰면은 C0이 되었을 텐데 ADC add with carry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캐리 더해줘서 0 플러스 1 해서 C1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캐리가 발생 안 해서 제가 여기 인위적으로 stc, 그러니까 set carry라는 명령어를 호출을 해준 건데요. 예, 다시 캐리 상태로 놓인 거죠. 캐리 플래그가 다시 1이 된 거예요. 이 명령어 실행하고 나면요, 캐리 플래그가 0으로 바뀝니다. 캐리가 발생 안 했으니까. 무브 명령어 있죠. 무브 명령어 가지고는 캐리 안 바뀌어요. 참고로 무브 명령어는 아무런 플래그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add 같은 adc 같은 산술연산 명령어 이런 것들이 캐리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어쨌든 여기 adc 실행하고 나면은 캐리는 다시 0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캐리 상태를 만들어 주려고 set carry라는 명령어를 제가 실행을 해본 거고, 캐리가 1인 상태, 그러니까 borrow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뺄셈 관점에서 보면 무슨 캐리가 1인 상태에서 10을 빼주면은 AL에다가 AL은 AL 빼기 10H 빼기 1 해가지고 C1 빼기 11이니까 B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그 음수가 되는 경우를 보긴 했지만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자, add al byte value 1. byte value 1은 10H예요. 10H 16진수 10인데 여기에서 자 90을 뺐더니 이제 이진수상으로, 그러니까 16진수상으로는 80이 나왔습니다. 이 값은 그 부호 있는 정수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128이라는 음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인 비트가 1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 이번에는 CBW라고 하는 아까 그 change byte to word라고 하는 그 확장하는 명령어, 데이터 크기를 확장하는 명령어에 대해 봤었는데, 자, 여기 80H라고 하는 이 8비트 정수는 지금 음수인 거죠. 음수를 지금 AX에다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 0000이라고 이렇게 AL에 저장이 돼 있던 것이 AX로 확장이 되면서 1111 1111 1000 0000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뭐 덕분에요? CBW라는 명령어 덕분에요. 그래서 AX는 16진수로 FF80이 됐어요. 네, 여기다가 워드 밸류 1을 더했습니다. 워드 밸류 1이 몇이었죠? 8000H. 그러니까 10진수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32,768인데 이 값을 이제 이 AX 지금 FF80도 음수인데 여기다가 음수를 이제 또 더한 것이죠. 8000H는 음수니까. 참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FF80에다가 8000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음수를 더한 겁니다. 음수랑 음수 더한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만 7F80이 됐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F8 그대로 내려오고 F 더하기 8 했더니 16진수로 1 올라갔죠. 캐리 발생한 거예요. 캐리도 발생하고 오버플로우도 발생했다 뜻이죠.
근데 결과는 양수. 네, 결과 양수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거고, 여기서 캐리가 발생했으니까 캐리가 발생했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 설명할 건데, 일단 강의 분량상 여기서 끊고 나서 네,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